경찰이 오늘 수사 중간 보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사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크리모 3세 이 총격범이죠. 총격범이 본인이 총격을 가한 것이 맞다. 지금까지는 용의자였습니다만은 자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일랜드 파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총격 사건을 제2의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일 작정이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지금 추사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어제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하일랜드 파크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그 옥상 지역에서 몇 발을 쏘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70발 이상이다 그랬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80발 이상 쏘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현지에다가 소총을 놓고 도망쳤었죠. 여장을 하고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주로 가려다가 원래는 일리노이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일리노이주에 있었죠. 참 다른 주로 가려고 하다가 일리노이주로 다시 돌이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리노이주 메디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하 행사,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내비게이터에서 검색하는 이런 기록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제 위스콘신주 메디슨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들을 검색을 했다는 거죠. 위치를. 그래서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총기 난사 그걸 벌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당시에 총기 소총 한 자루 가지고 있었고 탄약도 60발이 차 안에 있는 상황이었다. 예.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코렐리 레이카우니 범죄대책본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요. 그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 메디슨 지역에서 벌어진 축하 행사 위치를 찾았고 차에 있던 화기로 또 다른 공격을 계획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메디슨에서 또 다른 총격을 가하기 위해 차량에 있는 화기를 사용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차를 돌렸고 총기 난사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경찰한테 덜미를 잡히게 되고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카우니의 에릭 라인하르트 주 검사는 이분인데요. 라인하르트 검사는 크리모가 결국 퍼레이드 대학살에서 불과 5마일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을 때 시카고 교회의 부유한 사업체 옥상에 올라간 뒤 우박처럼 쏟아진 총격을 가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스미스 앤 웨슨 MMP-15 반자동 소총을 사용해서 80발 이상을 쏜 것으로 알려졌고요. 크리모는 도주하는 군중들하고 섞이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 무기는 그곳에 버려두고 도망쳤다. 합법적으로 구한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를 놓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 뭐 내가 범인이에요라고 알려주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무기를 들고 움직이면은 금방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하지만 어차피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하면 그 무기를 누가 샀느냐 일련번호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크리모의 아버지 이 저 하일랜드 파크 시장까지 출마했던 이 크리모 주니어가 총을 살 때 연대 보증을 서주었던 것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줬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팍스뉴스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경찰은 크리모가 체포됐을 때 다른 소총인 켈텍 서브 200이라는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집에서 레밍턴 700 산탄총, 글록 43 같은 3개의 총기류를 회수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크리모가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4하고 7이라는 숫자에 꽂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어저께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 몽타주한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47 해가지고 47만 쭉 반복하는 그런 포스팅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을 제가 보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 것하고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코벨리 경찰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 4하고 7이라는 숫자가
원래는 음악에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 숫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7이라는 숫자는 음계를 만드는 7개의 음계죠. 도레미파솔라시 하면 7개. 이게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원래는 7하고 5가 음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반음을 메꿔주는 5음계가 들어가고 7음 음계가 들어가서 12개가 합쳐져서 12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는 게 한 옥타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음악 때문이라면은 7하고 5가 더 중요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크리모 같은 경우에는 7하고 4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건 약간 꼬여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음악 역사에서 보면, 음악 이론에서 보면은 4라는 숫자는 과거에 굉장히 불길한 악마의 숫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위법 시절,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절에 교회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 연주를 할 때 4도 차이로 음정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일부러 피했던 그런 것 전통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4라는 숫자라는 게 좀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뭐 완전사도냐 증사도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증사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악마를 상징하는 음정으로 그렇게 많이들 표현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도씩 쌓아가지고 음계를 만드는 그런 클러스터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주의자들한테는 요즘 오컬트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 신비주의자들한테는 이 5, 7이라는 자연적인 음계보다는 4, 7이라는 숫자에 좀 더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하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심리 상태니까 음악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게 과연 진짜 그런 것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인데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크리모가 과거에 이미 경찰 당국과 여러 번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2019년에 한번 4월 달이라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집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같은 해 2019년 9월 달에는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했다라는 신고 전화를 받고 또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이면은 지금 크리모가 만 18세가 되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딱 만 18세가 되자마자였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만 21세니까 그럼 그 당시에 경찰들이 그렇게 2번이나 1년 사이에 2번이나 그 집을 방문을 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면 요주의 인물로 지정하고 좀 감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범죄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고 또 가정이 워낙에 이 집안 자체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고 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국에서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사건을 좀 키웠던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칼 16자루, 단검 1자루, 검 1자루를 압수했지만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었다. 이 2019년도에 경찰이 집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써 이미 예전부터 이제 칼에 미쳐 있었고, 칼을 16자루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칼에 미쳐 있었던 아이였고, 그 이후에 아마 경찰들이 그 칼들을 압수해가고 난 뒤에 총을 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집에 총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경찰에서 회수해간 총만 해도 소총이 벌써 3자루, 그렇죠? 소총이 3자루고 권총이 2자루니까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뭐에 꽂히면 미친 듯이 팍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다. 지금 이제 기소는 1급 살인죄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1명 더 늘어나서. 그래서 7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1급 살인죄 7개가 지금 적용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1급 살인죄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라인하트 주검사는 이번 대학살로 부상한 수십 명에 대해서 부상자 수도 지금 40명이 넘는다라고 부상자 수도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크리모가 추가 기소할
기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기소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 평생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가족들이나 변호사들은 정신감정 의뢰를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총기 난사범들은 다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회개망측한 짓거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혹은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좀 감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총기 난사범들 가지고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면 평생 정신병원에 집어넣든가 뭐 하여간 이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형을 좀 깎아주자 뭐 이런 얘기 들지만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라인하트 검사는 그가 사람을 향해 총알을 발사할 때마다 그가 누군가를 때리든 말든 악화되는 방출을 저지르고 있다. 수사가 계속됨에 따라 더 많은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연방정부의 기소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주 검사이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의 기소 이외에도 FBI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방 법무부 쪽에 다른 연방 검찰들의 기소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연방 범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모 3세 혼자의 개인의 일로 끝나지를 않죠. 지금 집안 전체가 다 난리가 날 텐데 하여간 참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잘 돌봤으면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모종의 지금 대형 사건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2명의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빠뜨렸는데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 사람들 눈여겨보다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신고해서 잡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그러면은 이 불체자들이 자신들이 마련한 무기를 가지고 대량 학살을 벌일 수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찰하고 뭐 감시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쓰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하여간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법 집행관들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모종의 좀 협력 혹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사실 그런 게 흔하지 않았습니까? 신고 정신 투철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민들이. 왜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그러한 그 투철한 신고 정신,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살아나야 될 때가 때인 것 같다. 그것 아니고서는 지금 이 대량 총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다는 이야기.